5060 세대들은 잘 압니다.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요.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대지를 향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100세 시대의 요양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요양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했던 102살 할머니는 5년 동안 되풀이했던 똑같은 하루를 더 이상은 할 수 없었다. 요양원 최고령자였던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퇴소가 결정됐다. 5년 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온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고 한다. 말이 주는가 싶더니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침대에 파묻힌 할머니를 힘겹게 앉히고 밥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픽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춰도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도 껴안고 꼬집어도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할머니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숨지기 며칠 전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보겠다고 막내딸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콧줄도 거부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저렇게 밥을 안 먹어서 살겠어? 콧줄 안 끼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이틀 전 같은 방을 쓰는 95살 다른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던 중 102세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당면을 집어먹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음식은 거부한 채 오직 고기 반찬 속 당면만 입속으로 넣었다. 이때다 싶어 식판에 남은 당면을 서둘러 입에 갖다 댔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다. 102세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금세 깨끗이 치워졌다. 작은 체구 탓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다. 지난 한 달 동안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등이 켜지면 눈을 떴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았다. 가끔 머리맡에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식사 거부는 요양원을 향해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내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손에는 큰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다. 머리맡에 놓였던 은색 거울과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 모양 진주알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102세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다. 우는 사람도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칠판에 돌아가신 102세 할머니의 이름 옆에 적힌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5년 만에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양원에서 퇴소했다. 참으로 슬픈 사연입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분명 금지옥 키운 것은 아들 일진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 와서 챙겨줍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10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 장소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씻기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단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 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다음은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온 80대 김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친구 아들 손잡고 들어왔지. 애들이 못 가게 하니까. 할머니는 대소변을 직접 해결했고 식사도 문제가 없었다. 보행기만 있으면 어디든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있었다. 아들 5, 딸 하나 6남매를 둔 할머니는 11년 동안 자식들의 집을 이동해 다녔다. 아들 5명이 2, 3년씩 돌아가며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은 순탄했다. 딸까지 6이 할머니의 생활비를 공평하게 부담했고 불안은 없었다. 할머니는 그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며느리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내 밥, 나물 3가지, 찌개 이렇게 5가지를 매일 2번씩 차렸어. 내 밥 하려면 며느리들이 힘들어해. 나 하나만 없어지면 며느리가 편히 숨 쉬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왔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6이나 되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할머니의 독립선언에 자식들은 자신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라며 길길이 뛰었다. 첫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충청도 시골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6남매를 키웠다. 자식들의 반발에도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6명이 10만 원씩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하늘에서 부르면 가려고.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김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김씨 할머니처럼 자발적으로 입소한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거나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정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들 부부, 손자 2명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손자들이 성장하면서 방 2칸짜리 집에 할머니가 설 곳은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재작년 사고만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소변이 많이 마려웠던 건지 전기장판에 오줌을 지렸어. 그걸 모르고 이불 위에 누우려다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었어. 혼자 방에 쓰러져 있던 걸 근처 목사가 발견해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정씨 할머니는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병원 입원 한 달이 지날 무렵
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넘어져서 온몸에 피멍이 드는 것보단 요양원이 안전하겠더라고.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 다음은 요양원에서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했던 어느 할아버지가 남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둘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으니 맑은 정신은 더 외롭다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자람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누군가가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애들아, 너희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하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5060 세대들은 잘 압니다. 언젠가는 안이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요.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100세 시대의 요양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요양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했던 102살 할머니는 5년 동안 되풀이했던 똑같은 하루를 더 이상은 할 수 없었다. 요양원 최고령자였던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퇴소가 결정됐다. 5년 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온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고 한다. 말이 주는가 싶더니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침대에 파묻힌 할머니를 힘겹게 앉히고 밥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픽 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춰도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도 껴안고 꼬집어도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할머니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숨지기 며칠 전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보겠다고 막내딸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콧줄도 거부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저렇게 밥을 안 먹어서 살겠어? 콧줄 안 끼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이틀 전 같은 방을 쓰는 95살 다른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던 중 102세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당면을 집어먹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음식은 거부한 채 오직 고기 반찬 속 당면만 입속으로 넣었다. 이때다 싶어 식판에 남은 당면을 서둘러 입에 갖다 댔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다. 102세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금세 깨끗이 치워졌다. 작은 체구 탓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다. 지난 한 달 동안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등이 켜지면 눈을 떴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았다. 가끔 머리맡에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식사 거부는 요양원을 향해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내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손에는 큰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다. 머리맡에 놓였던 은색 거울과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 모양 진주알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102세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다. 우는 사람도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칠판에 돌아가신 102세 할머니의 이름 옆에 적힌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5년 만에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양원에서 퇴소했다. 참으로 슬픈 사연입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분명 금지옥 키운 것은 아들 일진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 와서 챙겨줍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10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 장소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씻기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단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 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다음은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온 80대 김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친구 아들 손잡고 들어왔지. 애들이 못 가게 하니까. 할머니는 대소변을 직접 해결했고 식사도 문제가 없었다. 보행기만 있으면 어디든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있었다. 아들 5, 딸 1, 6남매를 둔 할머니는 11년 동안 자식들의 집을 이동해 다녔다. 아들 5명이 2, 3년씩 돌아가며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은 순탄했다. 딸까지 6이 할머니의 생활비를 공평하게 부담했고 불안은 없었다. 할머니는 그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며느리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내 밥, 나물 3가지, 찌개 이렇게 5가지를 매일 2번씩 차렸어. 내 밥 하려면 며느리들이 힘들어해. 나 하나만 없어지면 며느리가 편히 숨 쉬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왔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6이나 되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할머니의 독립선언에 자식들은 자신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라며 길길이 뛰었다. 첫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충청도 시골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6남매를 키웠다. 자식들의 반발에도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6명이 10만 원씩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하늘에서 부르면 가려고.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김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김씨 할머니처럼 자발적으로 입소한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거나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정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들 부부, 손자 2명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손자들이 성장하면서 방 2칸짜리 집에 할머니가 설 곳은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재작년 사고만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소변이 많이 마려웠던 건지 전기장판에 오줌을 지렸어. 그걸 모르고 이불 위에 누우려다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었어. 혼자 방에 쓰러져 있던 걸 근처 목사가 발견해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정씨 할머니는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병원 입원 한 달이 지날 무렵 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넘어져서 온몸에 피멍이 드는 것보단 요양원이 안전하겠더라고.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 다음은 요양원에서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했던 어느 할아버지가 남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둘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으니 맑은 정신은 더 외롭다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자람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누군가가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애들아, 너희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하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